네, 우리 사회의 이번 주를 가장 달궜던 핫피플, 핫퍼슨 이국종 교수인데요. 조건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가 마크맨으로 이국종 교수를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추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뱅크의 사람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자, 함께했던 분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정말 이 부분에서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오실까요? 북한 청년은 비록 북에서 왔지만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팔을 찔려가면서 치열한 그 아까운 혈액을 12,000cc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12,000cc 자기 몸의 피가 3번 이상을 워시아웃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월급에서 계속 매 달마다 공제하시는 의료보험료를 투입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박준 변호사. 네. 저 얘기를 제가 들으면요. 의사로서 얘기이기도 한데 밑에 가로를 치면 왠지 이게 정치인의 얘기 같다는 생각도 좀 약간 듭니다. 이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을 봤을 때 그렇죠. 특히 안보 의식이 투철한 국민들을 봤을 때 저 얘기 들으면 그냥 우와 그렇지 우리 국민의 피가 북한 기숙연사에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두 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님 보면. 네.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그 모습도 보이지만, 네. 정말 군대라든지, 네.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 네. 군의관 같다는 모습도 많이 들거든요. 군의관이요? 딱 군의관의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또 수혈 얘기 같은 것들을 쉽게 일반 의사가 하긴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번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이라든지 의식이요? 인식도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조 기자, 근데 저는 궁금해요. 네. 계속 이제 취재를 마크맨, 그러니까 전담 취재 기자로 해오셨잖아요. 이 교수를. 저런 이야기들이 본인이 직접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다 원고를 쓰는 겁니까? 이게 뭐 물론 준비를 안 하진 않겠지만 예. 그 오랜 기간 체화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오거든요. 사석에서도요. 심지어 군 이송 요원이 군인을 싣고 온다. 그때 본인이 경례를 하고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 그 교수 경례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네. 본인이 해군 소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해군 갑판병 출신이라고요? 아버지도 참전 용사하셨고. 네, 아주대 의대 4학년 때 네.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의사를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네. 갑판병으로 입대를 해서 이제 해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도를 넘어서 한 치 한 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네요. 네. 이국종 교수가 격정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월급 많이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느니 관두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말일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해서 제가 저희 회기를 출동 안 시키거나 진료비를 걱정해서 제가 한 번도 교과서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하라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월급 많이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느니 관두고 말지. 일각에서는 이국종 교수를 보고 사이다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의 비애, 또 뭐 여러 가지 권력 관계나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불이득,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직장인들이 이국종 교수의 이런 소신 발언 때문에 시원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관련한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고 하는 영원히 한국 사회에 있는 걸로 합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조직이 실천하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직도 잘 모르겠고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만 보고 갑니다. 그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조 기자 상당히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조 교수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차갑게 좀 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영웅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본인도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죠. 네. 수습 기자 시절에. 네. 그때 강의 내용은 또 뭐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습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보름도 안 된 때였습니다. 아마 2011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가 이제 언론사에 갓 입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텐데요. 그때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이거였습니다. 외과 의사랑 기자는 똑같다.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은 그때 저희한테 사진을 300장 정도 보여줬습니다. 300장이요? 네, 300장을 빠른 속도로 외과 의사 이제 스스로 집도하듯이 보여주면서 네. 이제 목에 칼이 찔린 조직폭력 대원을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목에 칼이 찔리면은
이제 겉에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기관지까지도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겉에 있는 피부만 봉합을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네. 이 칼이 닿은 끝까지 가야 사람을 비로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도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파고 들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저희한테 진심 어린 말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러면 조 기자 만나면 이국정 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국종 교수가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걸 알면 좀 혼낼 수도 있는데요. 왜요? 네. 이게 이국종 교수는 항상 숨은 배경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숨은 배경이요. 네, 본인에 대한 취재를 하지 말고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외상센터가 문제면 왜 문제인지 그 백그라운드를 파고들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인간 이국종 전격 분석 코너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국종 신드롬 전격 분석.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이번 주 핫피플이죠. 네. 북한의 한방. 아까도 그 얘기 들어봤는데 이수희 변호사. 네. 이런 북한에 대한 강한 톤의 어떤 발언들 있잖아요. 이국종 네. 교수. 이게 뭐랄까? 이국종 교수 정말 본인의 어떤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뭔가 이국종 교수가 좀 의도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저분이 이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면 정치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북한의 한방에 이제 헌혈 얘기, 수혈 헌혈. 얘기를 한 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살린 거다라는 그런 대단히 좀 청와대도 되게 고마운, 엄청 고마울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40분 동안 어머 사격도 안 하고 뭐 했느냐. 근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더 곤혹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이국종 교수 그 덕에 생명을 구했고 또 일반실로 옮길 만큼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그런 어머 사격 안 하고 뭐 했냐라는 네. 뭐 그런 이제 비판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다 이제 그 영상을 봤지만 그 72시간 다리를 차를 네. 몰고 짚을 몰고 자유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전진이 이국종 교수가 아니었으면 또 결과가 비극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됐다는 면에 있어서 네. 북한의 한방이라 그러면 정말 크게 한방을 먹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 기자. 사실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재입국을 하는 전직 종편에도 출연했던 여성분을 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또 핵을 이고 사는 우리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귀순 용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받아서 또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을 가지고서 완쾌했다. 이거말로 시원한 한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이국종 교수가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평소에 항상 생각해왔던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온 사람이라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되려면 어디서 어떤 상처를 입든 간에 30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상치료센터 그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2011년 예. 석회균 성장을 치료했을 때부터 항상 강조해온 얘기입니다. 뭐죠? 예, 석회균 성장을 치료할 때 저희 그 국군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스위스의 이제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육군이나 해군에 비행기가 과연 없어서 그러느냐 네. 이런 부분도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답답해했고 군 치료 이송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네. 구축해야 안전히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이 점을 네. 항상 강조해 온 겁니다. 이국종 신드롬 두 번째. 열정 넘치는 사이다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이국종 교수가 특강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식은땀이 흘렀고 오한에 몸이 떨었대요.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쟁하셨던 게 아니라고. 한쪽에서는 전방에 쌓여있는 적들하고 맞서야 되고 빈약한 장비하고 병력으로 그러면서 뒤에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시달리니까 세상을 향한 칼이길 바라는 거라고. 이게. 세상에 베어지길 바랬대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아마 원치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무슨 이순신 장군의 비견이 된다거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같이 부각이 된다거나 그렇지만 또 어떤 비토감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나라를 구했던 그 우리 위인의 이야기를 저렇게 꺼내는 걸 보면 본인의 삶 자체가 상당히 좀 비장함으로 뭉쳐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순신 장군을 또 주인공으로 하는 칼의 노래, 이거는 저 본인이 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요. 그 취재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비장함, 탁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저런 냉철함 안에 상당히 좀 인간적인 면도 있다고요? 네, 이국종 교수가 사실 겉으로 보면 날카로워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따뜻한 면도 있다고 누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지난 열흘간 아주대병원에 살다시피 하면서 예. 이국종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는 세탁실 직원도 있었는데요. 네. 이국종 교수가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세탁실로 내려와서 수건을 얻어올 거 아닙니까? 예. 네, 수건을 얻어올 때마다 항상 이제 멋쩍어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라는 네. 붙여서 네.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국종 신드롬. 한국의 맥드림이 무슨 말일까요? 네, 맥드림이. 맥드림이. 아는 맥도날드. 분들은 맥도날드는 아니에요.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미국 드라마죠. 그레이 아나토미의 남자 주인공이 네. 닥터 셰퍼드의 애칭이 맥드림입니다. 네. 닥터 셰퍼드는 너무나 완벽한 의사이기도 하고 지금 네. 저기 지금 나오고 예. 있죠. 네. 그 맥드림인데 우리 한국의 맥드림이가 예. 우리 이국종 교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 2011년도 아덴만의 작전 그때도 석희균 선장을 구한 사람이 예. 예. 이국종 교수고 이번에 이것도 그 북한 병사의 탈출을 구해가지고 수술해서 구해낸 영화의 한 장면, 뭐 드라마의 한 장면. 지금 저 사람, 이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잘생긴 닥터 사람. 셰퍼드. 인물도 뭐 잘생겼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맥드림이로 이국종 교수가 지금 아주 우리 카페라든지 예. 맘 카페들 중에서 다들 이국종 교수가 예.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영웅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 네. 아니,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저 그레이 아나토미 저도 사실 즐겨봤습니다. 근데 그레이 아나토미에 저 닥터 셰퍼드에 비견된다는 게 가장 좋은 평가 아니겠습니까? 실력 좋죠. 잘생겼죠. 인성도 좋죠. 이국종 교수 본인이 이렇게 맥드림이로 불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본인은 뭐 지금 SNS를 하지 않기 위해 이제 구형 블랙베리 폰을 쓸 만큼 이제 그래요? 네, 그 세간의 관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네.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뭐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응원을 이제 그 외상 체계에 대한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네.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상체계 지원이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오늘 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가 있겠네요. 아주대 내에서는. 이육종 교수는 사실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석혜균 성장 때도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제 그 당시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이제 총에 맞으면 아주대 병원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회의석상에서 책상을 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이제 그 응급의료 기금이란 기금이 이제 좀 더 확충이 되고 했는데도 외상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예산만 단순히 올리는 걸로는 다른 데서 예산을 빼가는 또 결국에는 끝까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되는 예. 이런 일이 있지 않을지 오히려 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국종 교수를 우상화하려고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이국종 교수에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헛헛함을 그 분의 입에서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느꼈던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